네, 부사장님이 스크립트를 남겨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같이 했고요. 네, 오늘 발표는 기밀 컴퓨팅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요. 여기에 사용 중인 데이터 보호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이게 제가 SKT 제안할 때 하려고 공부한 내용이고 제가 비즈니스를 아직 하진 않아가지고 일부 내용이 좀 잘못된 거가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은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컴퓨터에 대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를 설명한 걸 하나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이건 그냥 기술 얘기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가정이에요. 레드햇의 SSA 팀의 전버들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매니저는 이명진님하고 사실은 심각한 갈등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버들님이 되게 인상이 좋아. 웃고 딱 웃는데 돌아서고 나면 속으로 치를 떠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전버들님이 LLM 모델하고 앱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게 인스트럭 랩으로 만들었고 뭐 AI 인프라 서버 가지고 딱 올려놓는데 이 내 이름이 이제 잘근이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프롬프트에다가 이명진 재수석 이렇게 쓰면은 얘가 이제 요거를 마구마구 확장해서 온갖 그 전 세계에 있는 욕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쭈루룩 아웃풋을 만들어준 뭐 이런 앱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버들님이 아무 데나 놓을 수가 없잖아요. 수 없어가지고 얘를 컨테이너를 빌드한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렸어. 올린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명진 님이 없을 때마다 실행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러다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버들님이. 이명진 님이 회사 몰래 퍼블릭 클라우드의 관리자로 파트타임 잡을 투잡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한 이후에 이제 그거죠. 뭐 점심 안 먹고 헬스 가겠다. 사실은 이제 투잡 떴던 거지. 뭐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버들님이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버들님은 이명진 돈벌레 재수없다라고 썼습니다. 그 앱에다가. 왜 그러냐? 컨테이너니까. 이거를 뭐 실행하겠어 얘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버들님이 모르던 사실이 있어요. 이명진님의 취미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실행 중인 그 애플리케이션을 메모리 덤프를 받아두는 게 취미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운명의 그날 버들님이 또 이명진 좋다고 막 치고 있는데 영진님이 또 이제 파트타임 잡 뛰러 간 거지. 가가지고 덤프를 하필 그 앱을 받았어. 받았더니 파일이 떨어졌죠. 그 파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컴퓨테이션 컴퓨팅 시작된 겁니다. 요거를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니까 잘 그려주더라고. 이렇게 네 그려주는데 또 요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게 컴퓨테이션 컴퓨팅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사실 오늘 주제의 모든 거고 이게 되게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만든 시나리오이지만 사실 벌어질 수 있죠. 왜냐? 전통적인 보안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나의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어디다 올려놨어요. 나의 환경이야. 우리 회사의 환경은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 퍼블릭 클라우드 많이 쓰잖아요. 그럼 거기다 올라가서 메모리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관리자 까볼 수 있죠. 덤프 되면. 근데 그런 게 싫은 게 제로 트러스트고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기밀 컴퓨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보면은 우리가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건 있죠. 디스크 암호화. 네트워크 암호화도 있죠. 다 아는데 사용 중인 데이터의 암호는 없어. 여기가 사실은 기밀 컴퓨터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이제 저 하얀색 박스 요 놈은 잠시만요. 요 놈은 이제 호스트 혹은 하이퍼바이저 영역입니다. 근데 이 안에 TE라는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라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앱을 배포를 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레드햇 환경에서는 요게 VM입니다. 기밀 VM이라는 폼팩터를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근데 요거를 하려고 하면 일단 하드웨어가 이 TE 혹은 뭐 기밀 VM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기 인텔 뭐 AMD에서 나오는 새로운 CPU들이 이런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지원을 합니다. 최근 것들은 거의 다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놈들 있는 CPU가 있는 서버에서 기밀 VM을 스타트를 딱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VM이 뚱 생겼어요. 뚱 생기면 요 놈은 이 하이퍼바이저하고 이 TE 경계 여기서 VM인데 그 안에 메모리 바운더리가 생겨서 아까처럼 이명진 님이 덤프를 받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덤프를 시작하면 파일로 떨어진 결과치는 빵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 기밀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 CPU가 메모리를 딱 잡고 있는 그 영역들, 이 메모리가 이 T2 혹은 기밀 VM에 들어갔으면 요년들에 대한 그 리눅스 페이지에다가 뭔가 메모리 이게 T라고 몇클 딱 남겨요. 그런 다음에 요거에 못 들어가게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때 사실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하이퍼버즈든 호스트든 아니면은 뭐 슈퍼유저라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그 상태에서 이 VM 메모리를 또 한번 암호화합니다. 암호화하고 액세스 컨트롤 같은 걸 CPU가 돌려요. 그래가지고 이 VM 내부에서 접근하는 건 허용을 해주는데 바깥에서 들어가는 건 막아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이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안에다가 뭔가를 배포해야 될 거잖아요. 그때는 인증 과정을 거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기밀 컴퓨팅에서는 어테스테이션 혹은 증명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하드웨어만 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에서 VM을 만들 때 쓰는 인텔 VMX API 이런 게 있잖아요. 그놈들에다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는 확장 기능들이 들어가는 거고, AMD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화 기관이 있는데 이 CCC 이게 제일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CNCP도 있고 우리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CCC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은 이 구글이나 MS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 퍼블릭 클라우드가 껴있어요. 얘네들이 왜 있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아까의 그런 이유 때문에 꺼리잖아요. 우리가 아무거나 못 올려라는 얘기를 우리도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업의 방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로 트러스면은 아무 신뢰받지 않는 환경에서도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적극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밀 컴퓨팅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약자로 쓰면 하드웨어 기반으로 해야 되죠. 얘네들이 CPU랑 얘네들이 지원해야 되니까 증명을 거쳐서 뭔가 앱을 배포하거나 커넥션을 맺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신뢰 실행 환경이라는 거고, 우리 기준으로는 VM이다. 그리고 하는 역할은 사용 중인 데이터 보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은 이제 데이터 변조를 못 하겠죠? 접속을 못 하니까. 기밀성 접근 못 하, 마찬가지로 못 가보니까. 코드 무결성은 이 VM 안에서 코드를 돌리면 아마 유럽 어디서는 이렇게 무슨 비트코인 이런 거를 어떻게 접속해서 코드를 바꾸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용 중인 데이터 하니까 메모리에 있는 것만 해당해요. 디스크 아머, 네트워크 아머 다 필요합니다. 해야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기술 동향인데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어, 다 읽어보면 알만한 내용들인데 요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하드웨어 CPU 제조사들이 얘네들 지원을 다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하고 제가 이거 번역한 적이 있던 걸 찾아보더니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다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우리 그 문서나 이런 발표 자료에는 좀 내용이 없는데 GPU도 지원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걔네들은 CPU의 이 기능을 확장하는 형태로 한다라는데 우리 쪽 공식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거 지원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얘네들은 이제 이 하드웨어 제조사에 지원한 이 칩셋이 있는 애들을 들고 그 서버 기반으로 이걸 지원한다는 이야기일 거고, 그리고 특히 애저 같은 경우는 이거 비용을 안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가 제일 빨리 치고 나가서 우리 쪽도 애저랑 제일 많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T2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앞에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내 실행 환경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지만 이런 식의 하드웨어 기능들, 그 CPU에서 이런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 암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기능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각자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큰 틀에서는 뭔가 얘기되는 것처럼 T2라는 환경을 만들고 그걸 VM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 워크로드를 배포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큰 틀은. 세부적인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큰 틀은 비슷하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 기술 자체는 AMD가 제일 빨리 치고 나간 것 같아요. 이쪽이 제일 버전도 많고 변화한 이력도 많습니다. 인텔은 조금 이걸 자기만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 같고, IBM도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사실 일단 오늘은 논외로 하고, 암은 요거를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었는데 CPU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AWS는 조금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좀 다른 결로 자기만의 규격을 가져가는 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TE를 만들었다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이 TE 그러니까 컴퓨터식 VM 환경을 만들 때 그냥 VM만 뚝 만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만들 때 VM이니까 이제 OS가 있을 거고 게스트 OS 부팅을 하면서 만들잖아요. 그때 펌웨어랑 그 부트로더 커널 쭉 올라가면서
과정 할 때마다 이제 코드를 거치게 될 거죠. 근데 그 코드들을 해시를 받은 다음에 이 암호화된 영역, 그러니까 암호화되기보다는 뭐 신뢰받는 영역, 우리가 막 흔히들 뭐 찾아보면 나오는 TPM이라는 영역에서 집어 넣습니다. 집어넣어 놓고 이것도 하드웨어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정보들은 이 T가 딱 VM으로 만들어지면 그 안에 가상화돼서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데 요걸 나중에 어떻게 쓰느냐면은 이제 그렇게 T VM이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건데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요 놈이 T인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거를 검증할 때 이 저장된 정보를 빼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걸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라 나의 데이터 센터에 뭐 나의 하드웨어에서 하면은 하드웨어에 있는 시리얼 넘버까지 쭉 내려가서 보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이런 정보들 어딘가에 박아놓고 쓰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인증하는 애들은 이 T 환경이 오픈시프트 워커노드나 뭔가라고 하면 다른 데 넣어놓거든요. 다른 데서 이거를 구동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리모트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원격 증명을 얘기를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T 제가 설명을 일단 드렸는데 신뢰하는 실행량을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고 메모리 암호화 된다, 격리된다. 아까 그 얘기 드렸던 증명하는 과정이 요거라는 설명을 드렸고 가장 큰 거는 데이터 무결성을 한다.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브자 위에 VM이거든요. VM도 이렇게 경계가 있죠. 못 들어가는 식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고 근데 얘가 뭘 하는 거냐면 이 트러스트 도메인이라는 게 여기는 기밀 컴퓨팅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없으면은 전체죠. 아까처럼 거들님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뭘 올렸어요. 그럼 여기에 전체가 다 트러스트 해야 되는 도메인이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죠. 물론 기술적으로 되지만 안 하겠죠. 정수적 안 하든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아까처럼 그 여러 가지 뭐 T 이런 환경을 그 각자의 CPU 기반 기술을 만들면 신뢰 실행 환경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트러스트 도메인이라고도 하고 TCB라고 트러스트 컴퓨트 베이스라고 하는데 요걸 줄이는 게 기밀 컴퓨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쪽이 트러스트 도메인을 줄인 거라는 거. 이 내용이고요. 어테스테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얘기 드릴 건데 큰 플로 먼저 얘기 드리면 이렇게 돼 있겠죠. 뭔가 이 기밀 컴퓨팅을 지원하는 이 CPU가 있습니다. CPU가 있고 거의 OS나 뭐 플랫폼 영역이 쭉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부팅할 때 기록들을 딱 남기고 해시 코드 남기고 그걸 확인한 기록도 남겨. 이런 하면서 부팅하는 거를 매저드 부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방법을 가지고 정보를 쌓아놓고 이 앱을 배포하거나 할 때 이 증명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들을 요 스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체 스택이 이런 거고요. 다 성공하면 앱이 배포가 됩니다. T 안에, VM 안에. 근데 그게 아니면 뭔가 중간에 뭔가가 잘못됐어.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이 어테스테이션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앱 서비스 이게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 스케줄러 같은 거로 볼 수 있게 여기서 이제 TEVM에다가 파드를 배포할 거예요. 배포하겠다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파드 자체도 레지스트리에 암호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일단 이 TE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을 할 때 이렇게 이 릴라인 파티라는 놈한테 얘가 먼저 요청하는 거는 나 이 레지스트리에서 이거 이미지 배포할 거야, 컨텐츠 배포할 거야라고 이제 물어봐요. 요청을 해요. 그럼 얘는 이 요놈의 키는 이 KMS 뭐 이거 뭐그 해시코프 볼트 같은 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 있다고 치면은 요놈을 받기 전에 이렇게 베리파이어라는 데 물어봅니다.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어테스테이션을 증명을 하는 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놈이 T2 안에 제가 아까 TPM에 정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다가 이 정보 내놔 그러면 여기다 이 T가 이걸 끄집어내서 서명을 한 다음에 날립니다. 그러면 이 베리파이어도 자기만의 이거를 측정하는 정보가 따로 있어요. DB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VM이라는 게 사실 그 동일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부팅하면 똑같을 거잖아요. 그 과정이. 그 과정을 어딘가에 미리 만들어서 DB에 넣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걸 가지고 똑같네?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 알려줍니다. 얘가 이제 KMS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거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키를 받아서 이미지를 땡겨서 배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고 사실 ETE는 우리를 따지면 뭔가 워커노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제3의 어딘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인증 처리안을 같이 두면은
보안상 안 좋을 거잖아요. 따로 두는 얘기들을 해요. 텔코에서는 그래서 얘가 워커 뭐 엣지에 있는 뭐 서버면 얘는 코어망에다 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둔다고 하고 여기는 이제 당연히 PCB라고 아까 얘기했던 신뢰하는 장소여야 되겠죠. 인증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워크로드가 배포되는 데는 아니라는 거죠. 웹코드는 여기에 배포됩니다. 이런 구성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냥 컨셉이고 레드에서 그래서 이걸로 뭐 할 거야?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합니다. 이게 영역이 워낙 많고 연관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데 기본적으로 제일 빨리 한 것들은 맨 위에 있는 게스트 VM이에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VM 폼팩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게스트가 있어야 되고 게스트는 레드의 리눅스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요놈 자체는 퍼블릭 클라우드 특히 애저에서 지금 제일 빨리 나갔어요. 제가 이 장표에 다 넣진 않았지만 배포 공유되는 장표에는 뭐 버전명도 막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아마 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9.4인가 뭐 10.0인가부터는 이걸 지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얘가 하는 것들은 이렇게 TE 환경 안에 게스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티스테이션 로직을 뭐 뿌려준다거나 이런 내용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거 말고 호스트도 있습니다. 호스트도 있는데 호스트 위에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것들이고 사실 근데 우리는 호스트 자체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용해서 좀 디벨롭해서 우리 오픈시프트 가상화로 하려는 플랜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내년 하반기나 돼야 나올 거라 진짜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 현재 주력하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다음 장부터 조금 더 그림이랑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얘기 드렸죠. 그 하이퍼스케일러에 올라 있는 게스트 VM은 레드 리눅스로 지원했을 때 우리가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 VM들에다가 오픈시프트를 깔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컨피덴셜 클러스터입니다.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 TVM에다 까는 거로 얘기 드렸는데 얘는 이 노드를 시작할 때부터 그 어테스트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들이 막 시작이 됩니다. 조금 달라요.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거는 네 아까 앞에 잠깐 얘기 드린 내년 후반기에는 나올 것 같다는 오픈시프트 가상화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고 이거 하려고 하면 우리 QME 리포트를 통해서 아까 이런 여러 가지 무슨 인증에 대한 것들을 넘겨줘야 되니까 이런 기능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나중 얘기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컴피티션 컨테이너인데 요 놈은 이 카타라는 애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샌드박스 컨테이너 나왔을 때 나왔던 게 프로젝트 카타 컨테이너 기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카타 자체는 격려가 된 VM을 만들어주는 데 이게 스케줄러로 그냥 똑같이 그냥 컨테이너 배포하면 이 카타를 런타임으로 쓰는 애들은 그냥 컨테이너가 뚝 뜨는 게 아니라 카드가 뜨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VM에다 집어넣어서 주거든요. 그래서 샌드박스예요. 우리 이름으로. 샌드박스가 격리 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성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앞에 CPU 뭐 그 어쩌고저쩌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CPU 관련해서 뭔가 T를 만들어주는 건 컴피테이션 컨테이너라는 업스트림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놈은 이 샌드박스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될 때 T를 여기다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하면 그게 이제 컴피테이션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런 기본적인 그림이고 이 그림에서는 동일한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혹은 노드에다가 얘를 지금 얘는 그냥 일반 컨테이너, 얘는 카타 기반으로 지금 그래서 컴피테이션 컨테이너를 넣었잖아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뭐 보안에 대한 것들이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거니까 노드는 다르겠지만 마스 노드에 오퍼레이터 막 떠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이 공유하는 건 좀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나온 게 뭐냐면 요렇게 이게 요 놈이 앞장에 나왔던 가운데 그림이고요. 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도 이 카타 VM을 갑자기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 어, 네트워크는 연동이 돼야 될 거고 마스터 노드 붙어야 될 거고 뭔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워커노드들이 사실 퍼블릭카드 없어도 되겠지만 매뉴얼 보니까 매뉴얼 상에는 워커노드를 이 퍼블릭카드 여기서 애저 말하는 겁니다. 애저의 논리라고 되어 있어요. 논 다음에 여기서 뭔가 이런 퍼블릭카드 내부의 네트워크 작업을 통해서 요 놈을 딱 붙여놓으면 얘는 여러 가지 뭐 처리한 API나 이런 트래픽 작업을 넘겨만 주고 여기에 카타 VM이 딱 뜨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컴퓨터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여기가 난 레디엇 환경에도 이걸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일 크고 그걸 되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유스 케이스가 될지 아직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조금 저도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유스케이스 설명을 드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잘 이해했다기보다는 설명드리려고 그냥 열심히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를 저희가 조금씩 큰 그림을 넣었거든요. 보시면 이거는 토탈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거 사실 아까 보신 것처럼 메모리 바인더리가 생기니까 얘네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있으면 서로 간에 못 들어가겠죠? 요것도 이제 클러스터를 워크로드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거고 워크로드를 클러스터로 보호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클러스 2번 같은 것들은 이 워크로드가 아까 그 외부에다가 뭔가 그 이 파드를 엉뚱한 데 띄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놈들도 그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워크로드는 당연히 이제 격리가 되어 있으니까 메모리 바운더리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그 테넌트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많은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IP 인텔리트 프로텍션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조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제조에서 뭔가 여기 공장에 현대자동차 같은 건데 여기 자동화 공장에다가 뭔가 납품하는 어떤 개발사가 로봇 같은 걸 개발해서 넣었어요. 근데 제어하려면 현대자동차의 네트워크랑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코드를 보는 게 싫어. 그러면 이제 기밀 컨테이너나 기밀 클러스터를 가지고 넣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아, 참,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아까처럼 엉뚱한 데다가 툭, 그 카타랑 컴퓨터 컨테이너 줄여서 코코를 올리는 거 기술을 피어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이너센텀이라는 것도 실제로 이렇게가 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관리 체계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기밀 클러스터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으면 여기 관리자가 따로 있죠. 근데 그 안에다가 코코 아까 보셨던 컴퓨테이션 컨테이너를 배포합니다. 요놈에 대한 인증 정보는 다 어디 얘도 마찬가지 딴 데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요 관리자는 내가 클러스터 혹은 인프라 관리자라고 해도 요 코코 안에 있는 워크로드를 못 가보겠죠. 요런 얘기들도 하는 더 많은 뭐 어떤 보안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이너 센텀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 사례들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큰 그림들을 뒤에 넣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AI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LLM 모델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사람은 어딘가에 뭐 공공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뭔가 거기서 연관되는 뭔가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한다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각자 만들어선 모델들을 어딘가에 모아서 아마 퍼블릭 클라우드겠죠. 거기서 모아가지고 큰 모델을 할 때 아마도 파라미터 값만 올렸지만 그거조차도 공유를 절대 노출을 하나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얘네들을 아까 얘기하셨던 코코 기반으로 넣어서 하면은 된다.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있고 하고 엣지 인테그레이션은 이건 뭐냐면 이거는 그 폭스바겐의 이 사례가 딱 있대요. 폭스바겐이 자율주행하는 것들을 이제 독일에서 해서 데이터를 엣지에 수집한 다음에 AWS 어디다 모아서 올렸는데 그게 털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에다가 코코나 뭐 컨디션 컨테인 클러스터를 하면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되게 이해하기 쉬운 온프레임에서 한참 돌리고 있는데 트래픽이 막 12월 25일, 뭐 20월 30일 이러면 이제 뻥뻥 칠 거잖아요. 그 순간에 나의 부족한 워크를 처리할 것들을 그 리소스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잠깐 올리고 싶어. 근데 그걸 못 믿겠어.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이렇게 컴퓨터 컨테이너나 클러스터를 올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또 확장한 건 AI가 딱 여기에 가장 잘 맞는 게 되겠죠. AI도 가뜩이나 데이터 얘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유스 케이스까지가 있고요. 뒤에는 앞에 다 설명드린 건데 우리 쪽 그 뭐 왓츠나 이런 거 보면 나오는 것들 제가 몇 장 뽑아봤습니다. 이게 샌드박스 컨테이너 이건 그 카타 기반으로 있는 것들 이 피어파드라는 놈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엉뚱한 데 놓는 건데 이게 런타임이 달라요. 그 매뉴얼 보시면은 조금 다른 런타임을 쓴다는 걸 보시면은 확인됩니다. 베어메탈도 되고 애저에도 올 수 있는데 현재는 GA가 된 거는 애저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요 놈이 있고 코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뉴얼도 얘랑 앞에 샌드박스 그 컨테이너가 두 개가 따로 있어요. 근데 보시면 샌드박스 컨테이너는 그냥 경량화 VM에다가만 하는 거다 보니까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얘는 딱 애저만 GA 돼 있습니다. 아마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뉴얼을 밑에 있으니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4.17, 제가 SKT 발표 19라고 했는데 17이었더라고요. 그래서 17에서 나온 기능이 이제 아까 어테스테이션 하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을 이제 제공하는 게 이게 이 레드 빌드 오브 트러스티라는 놈인데 4.17의 이름이 달랐어요. 뭐 이상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름이 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놈이 아까 얘기했던 어테스테이션 하는 놈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4.20에 나왔는데 얘는 뭔가 하고 이렇게 착 봤더니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앞에 얘가 하는 거는 TEE, 그러니까 VM이 안전한지를 보는 애잖아요. 근데 TEE에 있는 그 VM 입장에서는 나한테 배포할 너 워크로드 너는 뭔데? 라고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워크로드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되게 복잡한데 그냥 워크로드 확인하네요. 얘는 그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애랑 같이 동작하는 애다이고 이게 맞추면은 GA라고 되는데 GA 아직 안 됐고 올해 말에 GA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거고 서머리는 네, 뭐 앞에 나온 거 다 그냥 적었습니다. 뭐 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주세요. 베어메탈에는 한번 잠시만 이거 레코딩 꺼야 되죠? 잠시만요.